네, 안녕하세요. 우리 관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할 과목은 이제 관세평가 과목이죠.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저한테 네 과목을 딱 주고 가장 어려운 게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오히려 무역실무를 좀 찝을 것 같아요.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범위는 좀 좁지만 이 안에서 깊게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워낙 범위가 좁다 보니까 시험이 단순히 이제 법이나 이런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사례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우리 과목을 조금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 깊이 있는 학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우리 시험이 나오는 유형이 조금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충분한 학습 시간만 좀 할애를 해주신다면 그러한 유형에도 쉽게 좀 익숙해져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학습해야 될 내용은 이제 관세 평가 부분인데요. 관세평가를 지금 2차에 와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우리 관세법에서부터 출발해왔죠. 그래서 1차에서 관세법 안 보고 오신 분들 아무도 없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미 이제 우리가 평가 방법이라는 건 1평가 방법부터 6평가 방법까지 총 6가지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있다. 각각은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정도는 이미 다 보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2차에서는 그 6가지 방법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6가지 평가 방법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이제부터는 좀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은 물론 이제 법, 고시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야 될 내용들이 법, 령, 규칙 요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고시, 관세 평가에 관한 고시가 있죠. 요 정도는 이제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관세 평가 협정이라는 게 있죠. 평가 협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관세 평가 협정이라는 건 이제 WTO에서 이제 부속소로 만들어 놓은 이제 관세 평가와 관련된 협약 부분이고요. 이 협약에 별도로 가입한 국가들은 여기 협정을 따라서 이제 관세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WTO 가입 국가로서 관세 평가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요거를 이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은 좀 강제성으로 국내 법제화 시켜라라는 규정이 있다 보니 우리나라 관세법에도 이 규정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간소하게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단순히 뭐 최근부터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관세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례 연구, 사례 연구나 또는 어떠한 예시, 예해 같은 거, 그 밖의 연구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평가를 적용할 때 필요한 어떤 해석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라 라는 어떤 지침을 주기도 하고 또는 요즘 막 이슈가 되는 것들은 이 사례 연구를 통해서 뭐 각국의 이제 조금 이제 관세 평가에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겠냐라고 이제 막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여기다 이제 등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가 되고 있어요. 추가되고 있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 이론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쪽으로 이제 규정들 이론 중심으로 이제 서술하는 규정들이 나올 건데 우리 시험 이제 요즘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요즘은 대부분 이제 사례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 사례형 문제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 문제를 창조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우리 평가라는 게 뭐 실제 실무에서 따온 사례다라고 하더라도 어찌 접목시키면 다 이쪽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조금 안전하게 출제하기 위해서 관세평가 협정에서 이미 다루고 있는 어떤 사례나 예해 같은 것들을 문제형으로 변형시켜서 출제가 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학습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는 유형도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캐치가 가능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 풀어 가시고 거기에 맞게 서술을 해주시면 돼요. 좀 안타까운 건 이제 협정에 나와 있는 서술이 외국어를 그대로 국문 번역을 해놓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그대로 여러분들의 수업 문장으로 쓰실 수는 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여러분들만의 문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차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 내에 빨리 쓰는 거죠. 목차 잡아서 빨리빨리 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문장을 어떻게 잡아놓을 것인지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제시 드리는 내용들은 아마 이제 목차는 이러한 챕터에선 목차는 이런 기본 목차가 있다라는 기본 목차를 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목차라는 건 당연히 이제 시험에서 뭘 물어본다라면 기본적으로 이건 절대 빠질 수 없는 기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당연히 목차로 잡아놓고 여러분들만의 문장으로 미리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는 1번 목차 뭐를 쓰지? 2번 목차 뭐 쓰지? 2번 목차 내용은 뭘로 구상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장 기본 목차, 그 뼈대를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도 연구해보고 이제 판례도 보고 우리가 이론 시간에 이제 학습하면서 제가 이제 덧붙여 드리는 내용들도 이제 들어보면서 이 내용은 좀 끌어다 쓸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것들은 뼈대를 쓰면서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 방법은 일단은 그때그때 목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각 항목마다 우리 시험은 지금 우리 관세평가 과목은 범위가 어차피 좁다라고 했어요. 그 좁은 범위별로 기본 목차를 만들어 놓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목차를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살을 붙여 나가는 과정들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이번 시간은 첫 시간, OT 시간이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 과목들을 나갈 텐데,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건 지금 기본 이론 시간 때는 그 이론에 충실해서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목차를 잡아가는데 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목차라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목차가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미 다른 과목에서 설명을 듣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지만 만약에 이제 관세평가를 듣는 게 처음이고 2차 과목에 조금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목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50점짜리 문제의 서술형이 있고 10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있죠. 그래서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그냥 문제가 그냥 문장 하나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우리가 목차를 뭐 1번 목차, 2번 목차, 3번 목차 4번 목차, 뭐 5번 목차,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또 로마자로 쓰는 거는 꼭 이렇게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요즘 또 이렇게 안 쓰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저 시험 볼 때 이제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논문 형태로 답안 구성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서론, 마지막에 결론. 그럼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번, 2번, 3번 큰 골자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쓰는 것. 이게 이제 좀 유행하는 목차였었죠. 중간에 요게 2, 3, 4번이 뭐 두 개로 줄어들 수도 있고 네 개로 늘어날 수도 있고 요거는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도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게 뭐 옛날에 쓰던 게 꼭 잘못된 건 아니고 지금도 교수님들이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전혀 틀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목차가 꼭 5개 해야 되냐 1번은 꼭 서론이고 마지막에 결론이어야 되냐 이런 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50점짜리 문제가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죠. 요즘은 이제 이렇게 긴 어떤 물어보는 뭔가가 있더라도 배점을 다 해주죠. 이렇게 막 2번, 3번 이렇게 문제에서 아예 목차를 달아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요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요거에 대해서 서술하고 배점은 10점, 배점은 8점, 배점은 뭐 5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요즘 문제에서 나눠주죠. 옛날에는 이제 수험생분들이 직접 배점을 생각하시면서 분량을 결정해야 됐던 내용들이 이미 요즘은 문제에서 다 그 분량 결정까지 해줘요. 여기 옆에 배점이 높으면 요건 진짜 자세하게 써야 되는 거. 배점이 낮으면 여기에 괜히 힘주면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목차를 그대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목차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서술할 때 이 내용을 좀 잘 봐주세요라고 정리하는 것뿐이에요. 만약 목차를 안 잡아서 서술을 그냥 쭉 쓴다? 그래도 기본 접수 나옵니다. 어떻게 내용이 좀 들어있으면. 근데 이제 목차를 잡아서 써주는 게 눈에도 잘 띄고 그리고 이것들 내가 여기에 빠짐없이 잘 썼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죠. 이것도 주관식 시험, 2차 시험 같은 경우 또 상세평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얼마나 목차를 깔끔하게 잘 잡아 쓰느냐라는 부분들이 못해도 0.5점에서 1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좀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점짜리 서술형 목차는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문제들을 각각 목차로 잡아서 쓰게 되는데 뭐 목차 번호는 그냥 1번부터 쓰셔도 되고 로마자 잡아 쓰셔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배점에 따라서 분량 조절하는 거 이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서론과 결론을 50점짜리에서 꼭 쓰느냐? 그거는 이제 서론에서도 결론에서도 쓰면 배점이 나가요.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배점이 이렇게 있더라도
요거를 내용을 다 썼다고 해서 꼭 만점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좀 서술을 잘했다 그러면 플러스 점수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서술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게 된 배경과 이걸 서술하기 위한 가장 전제 조건들 이런 것들을 좀 잡아서 써주면 좋고,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앞에서 빼먹은 내용들 또는 쓰고 싶었지만 분량 때문에 안 썼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들 또 써주면 되고, 아니면 또 이제 향후 발전 방향 뭐 이런 걸 쓸 수 있다면 거기에 써줘도 좋습니다. 충분히 추가 점수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 정도 이제 목차를 구성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점짜리 요즘은 문제에서 목차 어떻게 구성할지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를 목차로 잡아가셔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1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간단한 문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문제에서 목차까지 구성해주는 경우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목차라는 부분들은 10점짜리에서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될 거고, 50점짜리에서는 각각 개별 목차 안에서 들어가야 될 필수 내용들로 좀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목차들로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점짜리 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번부터 해서 한 5번 정도까지의 목차가 들어가게 되는데, 1번 목차에는 거의 빠짐없이 정의 또는 의 뭐 이런 목차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점짜리 문제에서 이평가 방법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1번 목차는 이평가 방법이란 하면서 이평가 방법의 법령상 내용, 동종동질 물품, 실제 수입한 물품과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요게 이제 기본 목차 1번 들어가게 되고 2번 쭈쭈쭉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의와 의의하면서 써줘야 될 내용들, 얘네들이 바로 고정 목차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잡아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론 정리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게 좋겠구나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용을 잡아 가시면 되니까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제 이론 내용들을 이제 학습하도록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이다 보니까 이것도 다른 과목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을 텐데, 우리 2차 과목 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이론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그냥 듣고 말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다뤘던 그 이론 내용은 끝난 다음에 제 화면을 끄고 또는 책을 덮고 그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속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쓰는 것도 그냥 책을 옮겨 쓰는 게 아니죠. 우리 깜지하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이렇게 옮겨 쓰는 게 아니고 목차를 잡으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목차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책에서 봤던 그 내용들을 나만의 문장, 나만의 단어, 나만의 목차로 정리해 나가는 연습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물론 첫 회독만에 그거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첫 회독하고 두 번째 회독하고 세 번째 회독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처음 잡았던 그 목차를 점점 다듬어 나가시고 여러분들만의 이제 전체 책 내용을 여러분들만의 목차와 내용으로 요약해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고 관세평가 과목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세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이제 좀 이제 관세평가 역사적 흐름 부분들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첫 시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배경, 기본 내용들은 이제 시험에는 자주 나온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론에서 좀 언급하기 좋은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잘 들어놓으시면은 좀 50점짜리 쓰실 때 좀 풍부한 서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전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첫 시간부터 이제 관세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내용들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부터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